동양인이라 돈도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청소나 해요. 어떻게 이 학교에 애를 보냈는지는 몰라도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35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저희 가족은 남편 박준호의 사업 확장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역 사업을 하는데 미국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며 저와 12살 딸 희수를 데리고 전혀 다른 나라로 오게 됐죠. 처음엔 정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미국에서는 더 바빠졌고 저는 영어도 서툴렀지만 수에 적응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한국에서는 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자주 참여하고 선생님들과도 소통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대화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수가 미국 학교에 간 지 일주일 만에 울면서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던 아이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영어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로 미국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이웃들과 조금씩 대화하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희수가 다니는 학교 주변을 매일 산책하면서 미국 학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관찰했죠. 지영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지나면 희수도 적응할 거예요. 남편은 항상 저를 안심시켰지만 회사 일로 바빠서 학교 일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도 늘 해외 거래처와 비즈니스를 한다 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미국에 와서도 남편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후원금만 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학교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툰 영어 실력으로 첫 학부모 교사 협회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학교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이 백인과 히스패닉 부모들이었고 아시아계는 저 말고 2~3명 정도만 보였습니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수 엄마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옆자리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그녀는 잠깐 웃더니 곧 다른 학부모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미팅이 시작되었고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끝난 후 가을 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가을 축제는 다문화를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와 음식 공연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행사 담당 선생님의 말에 저는 설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위원회 자원자를 모집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PTA 회장인 캐롤린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이야기했어요. 김 씨, 당신은 영어가 서툴러 보이네요. 위원회 활동은 많은 소통이 필요해요. 대신 당일 음식 준비나 청소 같은 봉사활동으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명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하지만 술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데 몇몇 학부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시아 엄마.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했대. 아마 형편도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냥 봉사활동이나 하라고 한 게 다행이지. 그러게, 동양인들은 다 그렇잖아. 열심히 일해서 겨우 이민 온 거겠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수가 이 학교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제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왜 웃어요? 이건 정말 화나는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영 씨, 사람들의 선입견은 어디나 있어요. 그냥 당신의 방식대로 보여주면 돼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축제 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음식 부스 담당으로요. 축제 준비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그냥 심부름꾼처럼 대했어요. 김 씨, 이 서류들 복사해 주세요. 김 씨, 커피 좀 가져다 주세요. 같은 요청만 받았죠. 한 번은 제가 한국 문화 부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캐롤린이 바로 잘라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아시아 섹션을 계획했어요. 중국 음식과 일본 종이접기 부스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한복 체험과 K-팝 댄스, 한식 시식 코너를 준비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글쎄요. 예산이 제한적이라서. 캐롤린은 망설이며 다른 학부모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제시카라는 학부모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준호 씨, 회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학교 축제에 한국 문화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요. 남편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몇몇 지인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이틀 후, 준호는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영 씨, 문제 없어요. 모든 준비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해 보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곧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예가와 요리사, K-팝 댄서들, 그리고 대형 LED 스크린까지 준비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준호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도와준다. 고만 말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저는 조용히 제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한국문화부수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공간만 할당해 주세요. 캐롤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얼마나 큰 공간이 필요하세요? 체육관의 3분의 1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요? 모든 학부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 공간이 필요해서요.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는 제가 할 테니까요.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저는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최고급 재료와 장비들을 준비했어요. 캐롤린과 다른 학부모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팀이 학교에 도착했어요. 10명도 넘는 전문가들이 체육관 한쪽을 완전히 변신시켰습니다. 화려한 한복 전시관, 전통 공예 체험관, K-팝 댄스 스테이지, 한식 시식 코너까지 마치 작은 한국 문화 박람회 같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학교에 도착한 캐롤린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약속대로 한국 문화 부스예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부스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어보고 K-팝 댄스를 배우고 맛있는 불고기와 김밥을 맛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축제를 준비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학교를 위해 놀라운 한국 문화 체험관을 준비해 주신 박준호 회장님과 김지영 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이요? 캐롤린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이 교장 선생님 옆에 섰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교장 선생님은 남편을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박준호님은 글로벌 트레이딩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지사를 두고 계신 세계적인 기업인이시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십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저를 무시했던 몇몇 학부모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은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제 아내 지영이에요. 저는 그저 약간의 도움만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PTA 회장 캐롤린의 남편은 우리 남편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일하는 중간 관리자였고 제시카의 남편은 남편 회사와 거래하는 로컬 비즈니스 오너였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학부모들이 직간접적으로 남편의 비즈니스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캐롤린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김 씨, 정말 몰랐어요. 만약 당신이 박 회장님의 부인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캐롤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은 김 씨가 아니라 지영이에요. 그 순간 모든 학부모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친절해지고 제 옆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한창일 때 저는 잠시 체육관 밖으로 나와 숨을 돌렸어요. 그때 캐롤린이 따라 나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지영,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동양인이라서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캐롤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당신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학교 일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캐롤린, 사람을 겉모습이나 언어 능력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와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오늘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캐롤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여러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남편은 전혀 거만하지 않고 마치 평범한 학부모처럼 아이들 교육과 학교 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남편에게 비즈니스 제안을 하려 했지만 준호는 정중하게 오늘은 그냥 희수 아빠로 왔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는 회사에서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축제가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제시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영,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남편이 박 회장님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서 일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제시카.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해요. 남편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요. 제시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멋졌어요. 친구들이 모두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희수야, 중요한 건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야. 아빠는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영 씨가 나를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남편으로, 수아빠로 봐주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오늘은 모두에게 공개했잖아요.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희수가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갖기를 원했어요. 축제 이후 학교에서의 저희 가족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희수는 갑자기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고 저는 PTA의 핵심 멤버로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표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PTA 미팅에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많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자신의 문화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문화 교류의 날을 매달 열면 어떨까요? 캐롤린은 즉시 동의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열정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다른 소수 인종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화 교류의 날에는 멕시코, 인도,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다른 나라의 놀이를 배우며 즐거워했어요. 학부모들도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겸손했어요. 이건 그냥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돕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수혜 담임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영 씨, 당신이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가져온 변화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특히 희수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희수는 이제 한국어 수업을 자발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한 번은 학교 발표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신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이제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희수가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말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캐롤린과 제시카를 비롯한 다른 학부모들과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어요. 그들은 이제 저를 박 회장님의 부인이 아니라 지영으로 대했고 저 역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영, 당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캐롤린이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여러분들에 대한 편견도 있었으니까요. 축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미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희수는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학교 방송에서 한국어로 아침 인사를 하는 코너도 시작했답니다. 희수야, 이제 학교 생활이 즐겁니?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모두가 저를 존중해주고 한국에 대해 물어봐요. 다음 주에는 태권도 시범도 보여줄 거예요. 남편도 이제는 회사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추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가족 시간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학교 봉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 강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PTA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민자 학부모들을 위한 영어 교실도 시작했어요. 캐롤린과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보람차답니다. 지영,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학교는 이렇게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지난 학부모 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집에서 학부모들을 초대해 한국 음식 파티를 열었어요. 제가 직접 김치와 불고기, 잡채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감탄했답니다. 특히 캐롤린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가기까지 했어요. 지영,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오해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3년 전 낯선 나라에 와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던 그 한국인 엄마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젯밤 희수가 잠들기 전에 제게 물었어요. 엄마, 미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했으니까. 엄마는 더 강해졌고 아빠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고 희수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잖아. 그리고 엄마가 모두를 놀라게 했잖아요. 희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때로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것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야. 남편이 방에 들어오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일기에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수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엄마이고 또한 이 미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